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태원에서 233명의 사상자, 네. 국내 이제 압사 사고 중에선 최대 피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평상시에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할로윈 그 축제를 기념하는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할로윈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이제 노마스크 코로나가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욕구가 젊은이들의 욕구가 한 번에 이제 표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 몰렸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해밀턴 뒤쪽, 그 호텔 뒤쪽 같은 경우가 유명한 클럽이라든지 뭐 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 같은 경우가 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경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T자 형태로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내려가는 길이 메인 도로 쪽 인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위쪽에서 유입되는 인원보다 메인 도로 쪽에서 인도에서가 위쪽에서 내려오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원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유출되는 인원이 적게 되면은 밀도가 점차적으로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뒤쪽에서 계속적으로 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한 명이 넘어지게 되면은 압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번 사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많은 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실내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1960년도 1월 달에 서울역에서 그 서울 귀성 인파가 그 서울역 계단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3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1992년도에 그 미국 그룹 유키즈 언더 블랙에 왔었을 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2005년도에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모 방송국 가요 축제가 있어가지고 11명의 압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2006년도에 일본 효고현에 있는 아카시시라고 하는 데에서 불꽃 축제 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11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클럽이라든지 지역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뚫려 있는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좀 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사상자를 살펴봤더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적 특별성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성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에 비해 이유가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체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압사 사고 발생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힘이 남성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군중에 이제 휩쓸려서 넘어지거나 압사되는 그런 확률이 남성보다 이제 아무래도 높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데에서 신체적인 압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소생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버텨내는 그런 능력이 남성에 비해서 좀 여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피해의 그 규모의 차이로 성별 차이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생존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네. 도미노처럼 갑자기 넘어졌고 5겹, 6겹씩 쌓였다 이런 네. 진술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 밀집도나 지형적 특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메인 도로 아니고 뒤쪽 도로 그 좁은 이제 골목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군집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1제곱미터에 약 4인에서 5인,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으면 보행의 흐름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7인에서 8인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 신체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와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명을 일부 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제곱미터당 12인 정도가 되게 되면 실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군집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행동적인 제약이
일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유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집에 대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4, 5인 이상이 되게 되면 자유보행이 안 되고요. 휩쓸려서 보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인터뷰하신 분들 가게 되면 나는 이제 그쪽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휩쓸렸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휩쓸리는 상태가 됐었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간적인 상황에 연결이 됐던 거고 더군다나 경사가 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쪽에서 미는 힘 그리고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번 사고의 여러 원인과 피해를 키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매년 이제 저도 보신각종 타종 행사 때 취재하러 가 보면 제가 떠다닌다라고 생각할 맞습니다. 정도의 경험을 한 적이 네. 있거든요. 이제 네. 즉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어제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제곱미터당 6명 정도가 있게 되면은 자기 몸조차를 이렇게 트는 게 어렵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신각 타종 행사 같은 게 몸이 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행 밀도가 약 제곱미터당 10인 정도 이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한 2~3명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빠져나가야 되는 인원보다 유입되는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밀도가 높아졌던 거고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신체적인 압박이 세질 수밖에 없던 거고 그게 압사 사고로 이어지면 겹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이죠. 예. 밀집도도 중요한데 보니까 이 경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넘어지는 사고가 올라가는 길보다는 내려가는 길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뒤쪽에서 밀었을 때 한 명이 넘어지게 됐을 때 평상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집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고요. 그게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막 그 압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경쟁 동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경쟁 동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피해를 키우고 그 현장에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약 몇 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곱미터당 약 12인에서 13인 정도 인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아무리 밀착이 된다 하더라도 제곱미터당 12인 이상이 보통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2인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하루 전 조짐이 있었는데 현장 관리나 수습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이유가 10만 명이 몰렸다라고 해서 금요일부터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고 네. 이태원에 이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자 좀 서울시나 이런 관할구청이 좀 대응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징후가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징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행사의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일시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관리 계획이 그 축제를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지 그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할로윈데이 같은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주최자가 없고 안전관리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한편으로는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질 수가 있고 아니하게 그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안전관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 좁은 골목 옆에는 다 이제 가게였습니다. 점퍼들이 상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문을 열어준 데도 있지만 네, 밖에서 뭐 하는지 몰라서 안 열어준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열어줘서 이제 그분들이 안쪽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일부 이제 그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또 주인들 같은 경우도 또 바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영업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뭐 피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제보 영상들을 보면 경찰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업소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시끄러운 음악들이 흘러나와서 주위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또 여전히 주위 분들이 좀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 목격자들의 진술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장을 확인하는 영상을 자료를 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게 군중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변에 상황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압사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줌으로써 뒤쪽에서가 이제 조금 더 유입이 되거나 압박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도록 이제 차츰차츰 시간을 벌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주변에서 계속 음악 소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고 일부 뭐 그 현장의 목격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계속 압박이 되니까 뒤로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뒤에선 잘못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죠. 뭐 밀어라고 네.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겹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는 네. 모습이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이제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한 4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생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뇌 쪽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군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 구급대에 의해서 충분히 심폐소생술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심폐소생술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높은 시민 의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인 한 명당 10분의 이 CPR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지치고 그럴 수밖에. 1회에 100 한 번에 1분에 100회 정도로 압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요. 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슴과 가슴 사이 중앙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보통 4에서 5cm 정도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심장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 것인데 1분에 100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회를 10분 동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0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건강한 성인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CPR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대를 해줘서 네. 그 심정지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네. 경우도 있고 물론 미성년자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이제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뭐 DNI라든지 유전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유전자 대조 작업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은 그 사망자가 15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안실에 안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약 30개 병원으로 이게 분산돼가지고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가족, 내 지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지금 과학적인 방법을 빨리 더 동원해서라도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대국민 담화도 하고 이번 주말까지는 네. 애도 기간을 해서 축제도 네네.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바뀌곤 했지만 네.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안 발생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근데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 사고의 문제점, 근원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11월 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콘서트 대규모 공연이나 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야외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해 뭐 보신각 타종 행사다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찾아가면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행사에서의 안전 대책은 조금 더 시급히 찾아가서 그런 쪽 부분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아마 저렇게 많은 곳에 가서 앞뒤로 밀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네.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될까요? 군중에 의한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과 같이 거리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조 증상을 줍니다. 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보행을 하다가 자유보행이 어려워지니까 군집에 대한 밀도가 높아지면 신체 주변 사람들하고 신체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점차 심해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보행이 아니고 주변에 의해서 휩쓸리는 보행, 즉 군중보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서 미리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호적인 행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 군중 흐름의 안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외쳐야 됩니까? 일단은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예, 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든지 앞에서 뭐 사고 납니다라고 이렇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전 조치를 해주면 좋고요. 그 또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죽을 거야 말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친다든지 하면은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전파가 돼가지고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변을 자극한다든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주변에서 서로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주변을 같이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과도한 군중의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굉장히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